해저 도시 요나구니 태평양의 전설. 파트 1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 1986년 일본 오키나와 요나구니 섬 근해에서 다이빙을 하던 기하라 기요아키가 발견한 것은 고고학계를 뒤흔든 20세기 최대의 미스터리였다. 해저 25m 깊이에서 나타난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높이 25m, 폭 100m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였다.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이 구조물은 명백히 인공적인 가공 흔적을 보여주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직각 모서리, 일정한 간격의 계단들, 그리고 기하학적 정확성은 자연적 침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요나구니 기념물 YONAGUNI 마뉴먼트이라 명명된 이 구조물을 최초로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은 류큐 대학의 기무라 마사아키 교수였다. 그는 30년간 500회 이상 잠수하며 구조물을 상세히 조사했다. 기무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고도의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 건축물이다. 특히 구조물 꼭대기에 있는 평평한 테라스, 정확한 직선으로 이어진 통로들, 그리고 마치 방처럼 보이는 움푹 파인 공간들은 의도적인 설계의 산물로 보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조물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 해역에서는 크고 작은 석조 구조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까지 발견된 구조물만 해도 10개가 넘으며 그 총 면적은 축구장 수백 개에 달한다. 파트 2 1만 년 전 문명의 증거들. 요나구니 기념물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그 연대다. 지질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 구조물이 마지막으로 해수면 위에 있었던 시기는 약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말기였다. 당시 해수면은 현재보다 120-140m 낮았으며 요나구니 섬은 대만과 육지로 연결된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다. 만약 이 구조물이 정말 인공 건축물이라면 이는 기존 고고학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발견이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미 고도의 석조 건축 기술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구조물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난다. 주 구조물에는 5개 층으로 이루어진 계단식 구조가 있으며 각 층의 높이는 정확히 2m로 일정하다. 이런 규칙성은 자연적 형성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구조물 곳곳에서 발견되는 구멍들과 홈들은 명백한 가공 흔적을 보여준다. 특히 거북 바위라고 불리는 구조물은 거북이 모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사람 얼굴 모양의 조각도 있다. 이런 조각들은 분명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구조물 표면에서 채취한 산호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9,00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물이 적어도 그 이전부터 바닷속에 잠겨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 구조물이 인공 건축물이라면 인류 문명사의 시작을 수천 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파트 3 태평양 전역에 연결된 미스터리. 요나구니 기념물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비슷한 해저 구조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괌 근해에서 발견된 해저 피라미드, 타히티 주변의 거석 구조물들, 그리고 하와이 해저의 정교한 석조 건축물들은 모두 요나구니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모두 마지막 빙하기 때 육지였던 지역에 위치하며 비슷한 건축 양식과 기하학적 정확성을 보여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구조물 사이의 거리 관계다. 요나구니에서 괌까지, 괌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는 모두 황금비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수학적 정확성이다. 또한 이들 해저 구조물들을 지도상에 연결하면 정확한 기하학적 패턴을 이룬다.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이 결합된 복잡한 도형이 태평양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고대의 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크로네시아의 난 마돌 유적, 폴리네시아의 거석 문명, 그리고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들도 모두 이 네트워크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각지의 원주민 전설들도 이런 연결성을 뒷받침한다. 태평양 도서 지역의 많은 부족들이 큰 땅에서 온 조상들에 대한 비슷한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전설에는 공통적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문명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다. 파트 4 류큐 왕국의 잃어버린 기억. 오키나와와 류큐 제도에는 오래된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 중에서도 니라이카나이라는 전설적인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는 요나군이 기념물과 놀라운 연관성을 보인다. 류크 신화에 따르면 니라이카나이는 바다 저편에 있는 신들의 나라로 그곳에서 신들이 인간 세계로 와서 문명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 전설에는 구체적으로 바다 밑에 가라앉은 거대한 도시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류크 왕국의 공식 역사서인 중산세감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 문헌에는 요나구니 섬 근해에 테이다라는 신성한 장소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왕족들이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 테이다는 류크어로 태양을 의미하는데 이는 해저 구조물이 태양,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장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요나군이 기념물의 주축은 정확히 동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동지와 하지 때 태양의 움직임과 일치한다. 17세기 류크 왕국의 지도에는 요나군이 근해에 신의 섬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있는데 이는 현재 해저 구조물이 발견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사람들이 수심 25m 아래의 구조물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혹시 그 시대에도 구조물의 일부가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구전을 통해 더 오래된 기억이 전해져 내려온 것일까? 파트 5 고대 폴리네시아 항해술의 비밀. 폴리네시아인들의 놀라운 항해 능력은 오랫동안 학자들을 당황시켜왔다. 나침반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비밀은 항해 지도에 있었다. 마셜 제도의 전통 항해사들이 사용하는 스틱 차트는 나무 막대기와 조개 껍질로 만든 3차원 지도로 파도의 패턴과 해류 그리고 섬들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한다. 놀랍게도 이 전통 지도에는 현재 바닷속에 잠긴 요나군이 기념물의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 폴리네시아인들의 창조 신화에도 해저 도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와이의 쿠무리포 창세창가에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조상들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온다. 이 신화에 따르면 대홍수로 인해 거대한 대륙이 바다에 잠겼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각지의 섬으로 흩어졌다고 한다. 타히티의 전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바이키라는 전설적인 조상의 땅이 바다에 가라앉았고 그 후손들이 현재의 폴리네시아 섬들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이런 전설들의 공통점은 모두 1만 년 전후의 대변동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이는 마지막 빙하기 말기의 급격한 해수면 상승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DNA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폴리네시아인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이들의 조상은 약 1만 년 전 어떤 격변을 겪었으며 그 후 급격히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파트 6 현대 해양 고고학의 새로운 발견들. 21세기 들어 발달한 해양 탐사 기술은 요나군이 기념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다. 다중 빔 소나를 이용한 정밀 해저 지형 매핑 결과 요나군이 주변 해역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구조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마치 계획된 도시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도로와 같은 연결 통로들로 이어져 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주 구조물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스타디움 형태의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다. 수중 로봇을 이용한 정밀 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구조물 표면에서 채취한 샘플들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명백한 가공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도구 자국과 연마 흔적들은 자연적 침식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 또한 구조물 곳곳에서 발견되는 구멍들을 3D 스캔한 결과 이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뚫린 것임이 밝혀졌다. 일부 구멍들은 기둥을 세우기 위한 홈으로 보이며 다른 것들은 배수나 통풍을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턴 분석도 진행되고 있다. AI가 요나군이 구조물의 패턴을 다른 고대 건축물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집트 피라미드나 남미의 잉카 건축물과 유사한 기하학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 세계 고대 문명들 사이에 공통된 건축 원리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파트 7 지질학적 논쟁과 새로운 가설들. 요나군이 기념물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이것이 자연적 형성물인지 인공 구조물인지에 대한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이 구조물이 사암의 자연적 침식과 전리 작용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보스턴 대학의 지질학자 로버트 쇼는 요나구니의 사암층이 수평으로
겹겹이 쌓인 퇴적암이기 때문에 침식 과정에서 계단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구조물의 모든 특징을 설명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정확성이다. 자연적 침식으로는 이렇게 정확한 직각과 평행선들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또한 구조물 곳곳에서 발견되는 조각상과 같은 형태들은 분명히 인공적인 가공의 산물이다. 일본 동경대학의 지질학자 테루아키 이시이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요나구니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암 절벽을 고대인들이 가공하여 건축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자연과 인공이 결합된 형태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은 양쪽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수행된 미세진동 분석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구조물의 특정 부위에서는 인공적인 공명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의도적인 음향 설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대 건축물들 중에는 종교적 목적으로 특별한 음향 효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요나구니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종교적 성소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파트 8 잃어버린 태평양 문명을 찾아서 요나구니 기념물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잃어버린 태평양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다. 만약 1만 년 전 태평양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면 인류 문명사는 근본적으로 다시 쓰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태평양 지역에는 석조 건축 기술과 천문학적 지식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명은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 바다에 잠겼고 생존자들이 각지의 섬으로 흩어져 현재 폴리네시아 문화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발견된 해저 유적들, 인도네시아 근해의 거석 구조물들, 그리고 필리핀 해저의 인공 구조물들은 모두 비슷한 연대와 건축 양식을 보인다. 이는 고대 태평양의 광범위한 문명권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더 많은 해저 탐사와 연구가 진행되면 이 잃어버린 문명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화 연구와 고인류학의 발전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나구니 기념물은 단순한 해저 유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뿌리를 찾아가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바다 깊은 곳에 잠든 고대의 비밀들이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들려줄 것이다. 오늘 탐험한 요나구니 해저 도시의 미스터리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1만 년 전 바다에 잠긴 고대 문명의 흔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신비로운 해저, 고고학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바닷속 고대 문명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평양 깊은 곳에 잠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